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이 2030년쯤 되면 말이죠 10명 중에 6명은 자율주행 FSD를 채택할 것 같으세요? 채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믿으시면 돼요.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24년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 가치를 1조 1천억 달러로 봤어요. 그러니까 20%만 자동차 판매대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시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FSD 로보택시 이 가치라 그랬거든요. 거기 있는 가치를 여러분이 100% 믿으면 저는 300달러 후반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밖에 못 믿으면 200불 초반까지 갔던 게 맞아요. 그래서 FSD 관련되는 거는 PSR 20배, 그 다음에 우버 같은 로보택시의 PSR은 6배. 이렇게 됐을 때 가치가 아까 300불 후반대예요. 이걸 믿으면 300불 후반은 갈 수 있어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새벽에 처음이시 두 번째. 작년 12월에 올해는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오셨고 네. 오늘 오신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 GTC 있었으니까 우리 네. 또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본부장님 네. 불러달라 나와달라 성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래서 사실 이번 GTC 되게 싱겁게 끝난 거 아니에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싱거웠습니다. 주가에 반영된 건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은 몇 군데 볼 건 있었고요. 뭔가 그죠? 새로운 게 있긴 했는데 시장이 원하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본부장님께서 보셨던 엔비디아의 GTC 행사의 키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야망이 크다. 늘 컸죠? 이번에는 GPU 우리 그 데이터 센터 서버 말고도 개인용 슈퍼컴퓨터라는 거를 강조했거든요. 개인용? DGX 시리즈라고. 근데 우리 주식에는 그다지 관련이 바로 오지도 않다 보니까 어텐션을 못 받은 거예요. 네. 우리는 GPU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업데이트, 뭐 울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업데이트만 봤다면은 뭐 새로운 거 없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개인용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이런 쪽으로 뭐 데이터 센터 말고 이런 쪽으로 확장한다는 걸 유심히 본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회사 측에서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네. 투자자들이 부여해서 네네. 주식을 사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의미 부여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GTC도 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GTC에서의 기대감을 좀 뭔가 만회하는 그런 네네.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은 저희가 GTC를 쫙 정리한 다음에 네.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 마이크론 얘기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GTC에서 보여준 것 있는데요. 총 몇 가지죠? 정리하신 게 이렇게 6가지? 앞에 세 가지인데 앞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우리 주가에는 우리 뭐 블랙웰, 블랙의 울트라, 네. 루빈. 28년에 나오는 건 이름도 까먹었어. 뭐 있어요? 세 글자. 뭐 인테리온, 인트 뭐 있어. 물리학자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예. 중요한 그거 거 모른다 저 혼났단 말이에요. 블랙웰. 시청자분들한테. 예. 그다음 블랙의 울트라, 블랙의 루빈까지가 핵심이에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개인용 슈퍼컴퓨터, AI 전용 네.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 DGX 시리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얘기한 게 뭐예요? 훈련하는 거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추론하는 영역으로 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트레이닝이 아니고 인퍼런스 또는 리즈닝 추론형으로 가면은 오히려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 토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성해야 된다 하는데 어렵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추론 전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한 거 네. 다이나모. 그러니까 GPU 아키텍처는 다 아는 거고 DGX 시리즈, 다이나모 요게 세 가지가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마이크론 이제 우리 그 엔비디아한테 중요한 거예요. 네. 먼 길 내러티브는 로봇이 어떻고 자율주행이 어쩌고 GM하고 어떻고 양자 컴퓨터가 이거는 뭐 다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뭐 복잡하죠? 네. 맨 근데- 밑에 있네요. 파인만. 파인만 이게 뭐 나중에 보고 네. 일단 올해 25년도 3, 4분기 이게 가장 큰 거죠. 블랙웰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블랙웰 울트라가 올해 3, 4분기에 나온다. 네. 이게 삼성전자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되는 건데 이거 내년도에 루빈이다. 이거보다 더 높은 거. 이거 보시면 여기 뒤에 성능이 한 3배 늘어나잖아요. 내년 거. 그런데 보세요. 내년 거는 루빈은 블랙웰 대비했을 때 우리 반도체에서 메모리는 많이 안 느네요.
똑같죠. 288. 288GB. 메모리는 늘지 않고 어떤 HBM의 구성은 바뀌어요. 3에서 4로 4.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루빈을 대비해서 올해에 콜을 받아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 거고, 우리 미국의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어떠냐. 마이크론은 삼성보다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내년까지는 오케이지만은 보세요. 내년에 이렇게 성능이 확 늘어나지 않고 내후년에 늘어나죠. 루빈 울트라. 네. 그러니까 26년도는 쉬어갈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 거기다가 HBM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오르지도 못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 전에 좀 올라가야죠. 왜? 콜이 안 났으니까 콜이 나면은 그건 다른 문제고. 네. 어쨌든 그 HBM의 용량이랄까 아니면 성능에 올라가는 폭을 이거 보세요. 성능이 2.5배 50%. 요건 3배 늘지만은 메모리는 작고. 그다음에 여기서 4나노, 3나노 갈 때 좀 허들이 또 HBM4에 서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루비노로 갔을 때 생산성하고 얼마나 빅점프 할지는 좀 애매한데 27년도에는 빅점프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성능도 다시 또 2배로 늘죠. 근데 메모리도 엄청 늘죠. 그 다음에 앞에 루빈 내년도에 3나노에서 헤맸던 거 헤맬 수 있는 거를 딛고 내후년도에는 성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큰 빅점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추론이 가능해요. 성능이. 네. 그래서 왜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이 내년도 이제 캐파를 위해서 올해 투자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안 늘리는가 했을 때 내년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는 어쨌든 네. 엔비디아도 같은 개념에서는 그러면 올해 성장이 한 40-50% 되고 나서 내년도 성장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거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스펙으로 본 거고 두 번째 아까 그는 뭐죠? 데이터 센터죠. 저 멀리 클라우드 가가지고 오는 서버고 네. 우리 영커님이나 저가는 아니더라도 아까 그쵸. 박종원 팀장님이나 개발자가 돼서 자기 개인 컴퓨터에다가 갖다 놓고 AI 뭐 개발을 하고 싶다. 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 네. 근데 너무 비싸면 안 돼. 뭐 1,000만 원이면 안 돼. 그래서 3,000불짜리 개인용 개발자용으로서의 컴퓨터. 이게 DGX 스파크가 선을 보였어요. 네. 이거 사실은 1월 달에 CES에서 선 보였거든요. 디지치라고. 근데 이슈가 별로 안 됐나 봐요.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당장에 임팩트가 되는 메모리 용량이나 여기는 HBM이 안 들어가거든요. HBM이 아니고 우리는 로우 파워 DDR이라 해가지고 네. 마이크로한테 중요한데 마이크로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HBM하고 똑같지는 않고 파워가 낮은 로우 파워 DDR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 흔히 기억나세요? 뭐 소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개념의 제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HBM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는데 이거 발표할 때 마이크론이 나와서 우리 여기 들어가요. 우리 제품 로우 파워 DDR5가 소캠이라는 그 모듈로 해가지고 여기에 DGX 스파크에 들어가요. 발표했거든요. 네. 그 마이크론이 좋은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도 강조되는데 우리 HBM이 워낙 크고 더 매출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눈에 안 뜨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게 되면은 뭐 AI 전용 PC 이건 개인용 완전 개인용이라 하지만 우리 집에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게 발전이 되면은 일반 PC, 델이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 만드는 PC에도 메모리 용량이 더 늘어나고 AI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임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같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그 스케일과 개인 뭐 B2C로 들어갔을 때 스케일은 완전하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도 그렇죠. 네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거 말고 더 뭔가 획기적이고 더 뭔가 이렇게 확 폭발적인 그런 거를 원했던 건데 그런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다지는 없으셨군요. 요거도 기술자나 이런 쪽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도 아까 뭐 훈련이다 뭐 추론이라 할 때 추론 전용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네네. 점점 올라가서 네트워킹을 잘해야 되니까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키텍처 변환까지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조금 보여줬고 좋고 주가는 지금 딥시크발 그 이슈하고 미국 장 자체가 오늘 주제인데 중간으로 다시 회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을 못 받은 거예요.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 아무리 엔비디아라도
상황을 그렇게 녹록하게 확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집중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런 것이 차근차근 어텐션 받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처럼 뭐 50% 60% 성장하니까 PER이 40배 50배 쉽게 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분기나 저 컴퓨터가 언제부터 판매되는 거예요? 요거 내년 올해 하반기니까 한 9월 가을쯤 될 그러면은 것 같아요. 숫자로 지키기에는 좀 아직 시간이 그렇죠. 많이 필요하군요. HBM 숫자가 100인데 이 숫자가 갑자기 30 이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는 거죠. 이 정도만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건 마이크론 뭐예요? 얘기할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금요일 날? 많이 하락했어요. 네네. 이거는 아주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오늘 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뭐 오프닝들 클로징 네, 말씀할 텐데 어느 타자가 있어요. 그 우리 슬러거라고 아세요? 슬러거 엄청 잘 네, 잘 네. 치는 타자가 있고 뭐 있는데 그 사람을 잘하느냐 못하냐 할 때 타율을 보세요. 아니면 안타 수로 보세요. 타율 아니에요? 그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안타 수로 봤어요. 실적을 보니까 안타 그러니까 이번 안타를 얼마나 잘 많이 지난 치나. 시즌에 100개였는데 이번 시즌에 안타가 110개네요. 라고 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안타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보니까 타율은 오히려 내려가네. 라는 그게 이게 끄집어지면서 주가가 빠졌다. 일단 펀더멘털적으로는 그거 하나고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수치 난수표 같은데 야구 하시면 남자친구가 야구 좋아하셨나? 농구 좋아요. 아 그래요? 남자친구 있으시구나. 농담이고요. 네. 이런 얘기예요. 120 이거 지난 분기는 그렇고 이번 분기 네. 가이던스 줬잖아요. 가이던스 이런 거예요. 120타수 36안타 예상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36안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100타수 30안타를 기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되고 직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36대 30을 본 거예요. 숫자를 잘못 왜곡해서 보네요. 아니 36안타 우리는 그 회사가 돈 버는 거니까 36개를 돈 버는 거니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30개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타율이니까 이게 3할 3푼이잖아요. 네, 네. 이게 이게 3할? 3할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네. 저 몰라요, 야구를 잘. 아니 잘못했어요. 요게 하면 이게 3할이고 30%고 네. 요게 3할 3푼이거든요. 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앞에 숫자가 앞에가 30%야. 앞에가 30이고 뒤가 3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숫자만 보고서 앞에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여쭤본 건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6안타 대 30안타로 요걸 봤는데 타율은 3할 대 3할 3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보다 뒤에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요일 날은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 보는 거죠. 근데 회사의 수익으로 보면은 네. 36안타 때린 게 좋은 거예요. 30 그냥 절대적인 숫자로.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부진하면 이거는 낸드하고 디램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네. 낸드가 더 약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시 볼까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실적은 깨먹고 가이던스가 88억 불이야. 네. 좋았죠. 85억 불보다. 매출 이거는 매출이라고 EPS 순이익이잖아요. 네. 순이익도 1불 57보다 1불 52가 50보다 높았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모두 다 좋았어요. 그래서 한 2, 3%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날 우리 금요일 아침에 얘네 실적이 판타스틱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요거 보면 요거 중간값이지만 1불 47, 1불 67 해보세요. 네. 1불 47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스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스가 아니고 컨셉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이게 애프터 타임에서 5% 올라가다가 1% 오르는 거로 끝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미 그런 걸 눈치를 챈 거죠. 저 일단 EPS도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아까 이게 그 타일로 바꿔볼게요. 네. 2, 4분기 때 요거 2, 4분기 실적 나온 게 마진이 매출 총 이익률이 이게 타일로 생각합시다. 37.9%였어요. 네. 가이던스 준 게 36.5%였어요. 타율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네. 1%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37.4%보다 0.9% 정도 타율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바텀 라인은 EPS는 컨센보다 절대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목요일 날 애프터워크 본 다음에 이걸 보고 마진 내려가네? 이거 신경 쓴 거예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만 빠졌다면 주가는 과매도 된 거예요. 다음에 볼게요. 네. 빠진 이유는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얘네들이 HBM을 삼성보다 잘해요.
삼성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데 먼저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다음이에요. 네. HBM 잘하다 보니까 HBM3의 12단 제일 앞선 곳이 이번 분기부터 본격 출하돼요. 본격 출하되는 과정에서 수율이 못 따라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마진은 조금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우리 D램보다 시장이 작은 게 낸드죠.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낸드. 낸드는 얘네가 좀 약하거든요. 가동률이 좀 낮죠. 그래서 원가가 좀 부담이 있다는 거 이거부터 알고 있었어. 네. 전반적으로 얘네 자체의 원가 구조가 일시적이 됐던 아니면 제품의 믹스의 변화 과정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가 드러났다. 마진율은. 근데 탑 라인이 올라가니까 그 바텀 라인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판타스틱하지는 않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것이 금요일 날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까지 펀더멘틀입니다. non 펀더멘틀적으로 보면은 그 저기 평균가 회기예요. 2월 평균가 회기요? 28일 날 2월 말일 네. 제가 모든 걸 오늘 말씀드리는 게 미국도 그렇고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네. 올라가면서 약간 오버됐거든요, 모든 게. 2월 28일 기준으로 주식이 미국장 올라가면서요? 마찬가지. 미국도 내려가기 시작해. 미국이 네. 아마 5,900 얼마였어요. 6,000을 깨진 게 2월 28일부터요. 네.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93.6에서 94.8, 최근에 며칠 동안에 94.8에서 10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8% 했잖아요. 근데 2월 28일하고 비슷한 주가죠. 한 1%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시장하고 평균에 비슷하게 수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마진이 이렇게 만약 내려가면은 네. 얘네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아주 판타스틱하게 5% 10%도 오를 만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영업이익 규모도 네.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그 잘 나오는 율이 한 2, 3% 포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2, 3% 포인트면 어떻게 돼요? 6월 말보다 한 3% 이상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전날 그 전에 며칠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이익 실현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 정도 빠진 거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8%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 경우에 따라 제가 제 경험상 이 정도면은 다른 포인트를 각도를 봤다면 그래 그 한 뭐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시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아웃퍼했으니까 시장은 빠지는데 우리 혼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면은 그래 한 3, 4%는 빠질 수 있겠네 생각을 했는데 7, 8%도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과매도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어저께는 요거 펀더멘털만 보면은 약간 과매도 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을 보면은 2월 28일과 지금하고 봤을 때 미국의 S&P 뭐 이런 거 시장하고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과매도는 아니고 우리 오늘 제목의 회기 결국은 모든 게 평균 회기로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은 보면은 이 2월 말일 대비했을 때는 이거 보세요. 마이크론이 빠지기 전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 실적 발표기 전날 주가가 10% 올랐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도 13% 올랐어요. 네. 사실은 이게 8% 빠졌다고 삼성 하이닉스가 8% 빠질 이유는 없지만은 이렇게 빠진 건 결국은 평균 회기다. 이렇게 보시고 될 것 같아요. 펀더멘털이 아주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 실적과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도 막 서프라이즈하게 되게 그건 아니에요. 판타스틱하게 좋지는 않지만 네네. 또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전체 시장과 비슷하게 평균 회귀한 그런 경향도 있고 네. 또 매도가 좀 과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평균 회귀 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과매도 되는 것도 아니다. 더 빠지면 과매도죠. 완벽 과매도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는 네네.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펀더멘털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항상 올라가 네네. 있었고, 근데 그거를 마이크론이 충족하지 못한 거고.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진에서 그러면은 약간 아쉬움이 앞으로에 대한 좀 장밋빛 주가 전망을 하기엔 좀 어렵네요. 요거 두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마이크론 주가 폭락은 아까 말한 단순 타율 문제를 제기된 거에 불과하면서 차익 실현이냐? 네. 라면 더 빠지면 과매도다. 라고 여기서 보는 더 빠지면 네. 이미 과매도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내려갔으니까 시장을 네. 키 맞춘 데서는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하면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죠. 펜스 자체를 바꿀 때 펜스가 무슨 얘기냐? 야구에서 펜스가 이게 홈런 치려면 펜스가 가까워야지 홈런 치기 쉽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가 있어요. 펜스를 늦었어.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타율이 떨어지고 네. 홈런 수가 줄잖아요. 그렇죠. 뭐냐? 관세 부과라든지 정책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4월 2일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신경 썼는가라는 거 한번 제기해 보는 거고 또 지금 레거시 제품이 좋다고 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도 네네. 마이크론 들고 실적 좋은 것이 비록 마진이 좀 예상보다 안 됐지만 뭐 휴대폰도 뭐 저기 재고가 좀 줄인다 네네. 그러고 뭐 이구 환신 때문에 그렇고 중국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순수 100% 퓨어한 수요 때문이냐? 관세를 앞두고 선침해성이 있는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까지 했다 그러면은 센티먼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한 10몇 프로 오른 상태에서 여기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여기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되죠? 올라가는 거에 대해 장미 올라갈 만한 마이크론이 모멘텀이 여기 없는데요. 8%를 많이 빠졌어요. 네. 만약 더 빠진다면은 그다음 마이크론 미국장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번 주 엄청난 전국의 이슈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국 이슈까지 해가지고 빠지면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네.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같은 전국의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아까 말씀드린 펜스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가 어거지로 가져온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더 빠지면 저는 매수라고 봐요. 마이크론은. 밸류에이션의 PER이 한 자릿수. 네. 그러니까 뭐냐면 10배가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빠지면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빠지면 어쨌든 그 이슈가 뭐 관세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간에. 시장에 대해서 펀더멘털 쪽으로 이제 계속 뭐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누르던 더 빠지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매수의 기회다. 만약 관세가 되면은 가격이 비싸져 갖고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손해 볼 건 더 없어요. 손해다. 더 손해 볼 건 수익이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얘기는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M7 기술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조정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게 관세가 오면은 물론 다 기업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당연히. 관세하면은 일단은 관세 매기면은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요가 줄겠죠. 그 우리가 PC나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 서버가 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만 수요가 줄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그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좋았던 건 뭐죠? 이구 환신, 저가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좋아진다는 거로 인해서 1분기가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였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게 이번 주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4월 초가 될지 모르지만 이 고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그 뭔가 좀 허들 같은 건 한 번 정도는 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좋아합니다. 누구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국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는 경우가 드물어요. 음. 24년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 가치를 1조 1천억 달러로 봤어요. 근데 이 테슬라의 가치의 80%는 그러니까 20%만 자동차 판매 대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시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FSD, 로보택시 이 가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있는 가치를 여러분이 100% 믿으면 저는 300달러 후반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반밖에 못 믿겠다. 반밖에 못 믿으면 200불 초반까지 갔던 게 맞아요. 70% 믿으면 한 300불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망이 뭐였는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이 5년 뒤에 2030년쯤 되면 말이죠. 10명 중에 6명은 자율주행 FSD를 채택할 것 같으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채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할 때 FSD 채택률이 2030년쯤에는 채택률 60%. 두 번째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얼마나 채택률이 될까요? 이것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걸 20%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요게 주행 거리, 가동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회사의 가치를 PER이 아니고 PSR, 매출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FSD 관련되는 거는 20배, PSR 20배.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그 로보택시의 PSR은 6배. 이렇게 됐을 때 가치가 아까 300불 후반대예요. 이걸 믿으면 300불 후반은 갈 수 있어요. 300불이요? 300불 후반. 테슬라가 400불 넘었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기준 300불 후반. 저 만약 정도까지 70% 돼야지. 30% 디스카운트해서 애매하다. 그러면 300불 초반. 300 초중반은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믿으시면은 300 초중반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빠진 건 이것 때문이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전의 주가가 $250. 지금 거기 주가죠. 회귀했네요. 회기지. 아까 제가 약간 아침에 회귀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올라가고 이후에 12월, 1월, 2월, 3월 사이에 엄청나게 판매량이 줄었잖아요. 네. 그게 단순하게 모델 Y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머스크의 쓸데없는 정치적 행동이니까 그걸 후퇴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다 우주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스토리를 믿어야지 300불 후반대 되는데 그 전에 원래 본질적인 직금의 본질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주가가 300불 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테슬라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저번에 200불 초반 갔을 때 이거는 이제 과매도 아니면 좀 더 빠지면 과매도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네. 아까 마이크론 얘기하시 그런 거예요. 근데 450불, 470불 갔잖아요. 그거는 아까 봤을 때는 아까 이게 FS 채택률 60%가 아니고 80%. 예를 들어서 로보텍 채택률이 뭐 40% 이런 식으로 해야지 500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400불 넘어갔을 때는 약간 과매수된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얼마나 많이 높아질 것인가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그 말씀하신 11월 5일 당시의 주가가 $250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분간 이 가격대에서 좀 횡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모델 Y, 들어요. 주니퍼 그것이 판매 대수가 수치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네. 4월 달 들어서 나오겠죠. 그런데 1분기 실적 안 좋은 게 4월 초에 나오겠죠. 그 겹치면서 1분기 실적보다는 기대감, 모델 Y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머스크가 약간 도지 활동을 밸런스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한다면은 그럼 바로 300불 초반까지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이제 감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테슬라 차량 막 불태우고 막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엄청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등의 발언. 어떻게 주가 방어에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다. 네, 그 뭐 그거는. 퍼포먼스 보이면서 테슬라. 그러니까 어차피 차량도 많이 그렇고. 사는 사람들은 리퍼블리컨에서도 많이 사겠습니다만은 네. 사람 수가 그 사람들이 두 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데모크래틱 쪽에서의 좀 수그러 들어드잖아요. 근데 수그러 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 반발 일으키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단기적인 일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일정은 어떻게 관세라고 보세요? 관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4월 2일 전후에 각국의 대응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임팩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야? 지금은 되게 다 엄청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물빛 작업이 뭐 좀 있을까요? 물밑 작업이 있을지는 전 모르겠지만 중국 시진핑이랑 좀 뭐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 뭐 시집을 캐나다 만나러 가야지. 통화 갖고는 안 되지. 트럼프가 만나러 간다고요? 만나러 가야지. 아니면 오게 만들든지. 둘 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뭐냐면 두 가지예요. 어쨌든 미국의 요구에 그 무릎 꿇고 오는 거죠. 스스로 상호 관세니까 각국이 우리는 관세 줄게. 미국에 대한 관세를 꼬리 내리는 거죠. 지금 유럽이 약간 그런 모임 보면서 있잖아요. 아니면 시장 오픈하는 거죠. 니네가 더 사주겠다. 오늘 아침 보니까 대만이 뭐 미국에 LNG 왕창 산다고 계약 맺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미국 주식은 좋아요. 아웃퍼폼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주가의 흐름은 더 다른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있죠. 네. AI가 있고 4월 이후는 그렇게 되면은 감세 정책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 시나리오는 좋은 겁니다. 다른 나라가 바짝 엎드리면은 4월 이후에는 감세 정책에 대한 효과로 시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웃퍼폼 하는 거고요. 네. 보복 관세한다. 예, 이판 삼판 붙는다. 그러면 미국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또 많이 보복 관세에 대한 영향 받은 거 아니에요, 주가가? 미국은 그거 받은 것 같진 않아요. 덜 받았어요. 그거만 가지고는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받더라도 미국이 딴 나라보다, 넌 USH보다는 아웃퍼폼할 것 같아요. 절대 주가는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네.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미국만큼 재정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책적인 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라가 원래 없어요. 중국도 지금 세수가 부족해갖고 네. 올해 뭐 2,000조가 부족하다나? 천조. 2,000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판이니까 여력이 없다고 버틸 수 있는 게. 그래서 미국도 영향을 받지만은 초기 악영향 이때 바이온 위크니스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은 몰라도 상대값은 아웃퍼폼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미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만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5년 평균이 20배입니다. PER이.
20배 정도가 6천 정도예요. 지금이 21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아니고 관세 리스크에 대한 신경을 쓰이면은 한 21배, 지금 5,600 정도 레벨에서 바닥을 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고점이 한 6,100, 6,200이었잖아요. 전고점을 가려면은 그거 갖고 부족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세 정책으로 가든지 아니면 AI에 대해서 더 부스팅이 있든지 이래야지 전고점이 가기 때문에 전고점이 빨리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감세 정책이나 AI 부스터 요거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평균으로 내려온 5,600이 바로 6,000대를 편안히 간다고 보진 마시고 네. 아까 말한 다른 나라의 카운터 어택이 세지 않다는 걸 확인한다면 4월부터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전략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월 전까지는 계속 그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4월 2일이 되면 뭔가 명확한 얘기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떤 방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국 주식 외의 지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4월 1일 지나고 나서 그때 또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